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발합니다. 29일엔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리게 되는데요.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용기를 이용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향합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29일 마드리드에서 3개국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2017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만난 이후 4년 9개월 만입니다. 우선 의제는 북한 핵 미사일 위협 공동대응 등 한반도 안보 문제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협력도 의제로 예상됩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등 관계 개선을 미국이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We also are keen to see increased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that's happening. So he'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seeing them. 한일 양자회담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의 약식회담도 열리지 않을 거라고 대통령실 측은 밝혔습니다. 만나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간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고 유럽 주요 정상들과 원자력과 반도체 등 경제 협력을 위한 9차례 양자회담도 갖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해 배우자 공식 일정에 참여하고 동포초청 만찬 등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태음입니다. 채소 가격은 물론 기름값까지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르면 이달부터 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6%를 넘는다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한 달 전에는 1.8kg에 3,300원 정도 하던 양파 가격이 지금은 5,000원에 육박합니다. 감자, 열무 등 채소부터 과일까지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봉에 10,000원 안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한 17,000원 가는데 장을 그냥 간단하게 봐도 거의 10만 원 육박하고 기름값도 7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8일 전만 해도 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모두 2,100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2,1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왕복 100km를 매일 출퇴근해야 하는 이재환 씨는 기름을 넣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한 번 넣을 때마다 그리고 금액이 원래 한 5만 원, 6만 원이었는데 지금 8만 원, 9만 원 막 이렇게.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4%. 정부는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하반기에는 6%대로 전망했습니다. 조만간에 6월 또는 7, 8월에는 6%의 물가 상승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거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에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는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또는 식량 수출국들의 상황을 볼 때 향후 수개월 동안 빠르게 진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4인 가구가 지출한 식비는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증가하는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통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렇게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오늘 발표되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도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7조 원 규모의 한국전력 적자 구조는 치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등 자구책이 제시된 상황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도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런 발언으로 볼 때 한 차례 연기됐다가 오늘 발표되는 연료비 조정 단가는 결국 인상으로 결정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 4월 연료비와 환경요금은 이미 오른 상태입니다. 여기에 한전은 연료비 조정 단가의 경우 킬로와트 시당 3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제시한 건데 국제 에너지값 폭등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폭이라고 한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가 3원 오르게 되면 한 달에 평균 350kWh를 쓰는 4인 가구는 1,05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가스 요금의 원료비 정산 단가도 올라 2,000메가주를 쓴다면 1,340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요금을 현실화하더라도 에너지 취약계층 부담은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료 인상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은 있지만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에너지 바우처 등을 비롯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요금까지 잇따라 인상의 무게가 실리면서 물가 상승 압박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에 3위 표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대희 기자, 이 김창룡 경찰청장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데 전격 사의를 표명했군요. 네,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당초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 만료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취소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경찰국으로 알려진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김 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이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4차례 회의 끝에 지난 21일 권고안을 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 지휘 조직을 행안부 내에 만들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또 경찰 고위직 인사와 징계권 역시 행안부 장관이 갖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경찰 조직이 반발했고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치주의가 훼손될 거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저녁엔 경찰 치안감 인사 공지가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지목하며 경찰총장 용태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청장의 오늘 사의 표명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등과 관련한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년 임기 중 후반기 2년이 시작돼 상임위 구성을 새로 해야 하는 국회가 개점 휴업 사태를 맞은 지 내일로 한 달이 됩니다.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엔 여당 원내대표의 해외 출장도 예정돼 있어서 자칫 24년 만에 국회의장 없는 재헌절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 태도를 두고 어이가 없다고 맹비판했습니다. 워크숍에서 의원 60에서 70%가 협의해낸 제안을 여당 원내대표가 1시간도 안 돼 거절했다며 국회 정상화를 발로 걷어찼다고 했습니다. 정치한 지가 지금 22년, 23년 되는데 전 처음 봅니다. 수정 제안도 없이 바로 걷어차는 거는 저도 원내대표 출신인데요. 저는 사실 조금 어이가 좀 없습니다. 민주당 협상안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내줄 테니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라는 요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마무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제기했는데 그 부산물인 사개특위를 어떻게 받느냐면서 민주당이 생떼를 쓰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존 여야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다른 문제는 국회 개원 후 논의하자는 주장입니다. 나머지 현안에 대한 것은 그런 어떤 원구성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가 확보된 뒤에 서로 이제 다른 채널로 소통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협상안 수용 시한을 오늘 오전으로 못 박은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 자격으로 화요일부터 3박 4일 출장길에 나섭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재헌절인 17일까지는 2주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여야 입장차는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합니다.
야당보다 혁신 이슈를 선점하겠다며 이준석 대표의 구상에 따라 출범한 이번 혁신위는 특히 공천제도 개혁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전략공천 최소화를 언급하는 등 공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준석 대표 역시 지난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한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 평가를 확대 적용한다는 중장기적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첫 재판 준비 절차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 보호관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늘 오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 보호관은 대검찰청에서 수사정보를 총괄하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하는 고발장을 작성한 뒤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3,315명, 해외 유입 114명 등 모두 3,4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래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32만 9,4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4명 늘어 68명입니다.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 4,525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가 상승함에 따른 안도감이 이어지며 코스피가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사자에 1% 넘게 오름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의 코스피는 24.58포인트 상승한 2391.18에 코스닥은 14.93포인트 오른 765.2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소폭 하향하면서 주요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개인율로 매수에 나서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고 있고, 삼성 SDI가 2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며 이틀째 오름세입니다. 또 에코프로비엠이 무상증자 권리락에 장 초반 급등하고 있고, 현대차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평가에 힘입어 상승세입니다. 한편 NC소프트가 신작 출시 기대감에도 장 초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92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실종된 미국인 2명이 친러시아계의 소셜미디어에 결박된 모습으로 나타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쪽 전투에 참여한 미국인 2명이 최근 실종됐는데요. 이들은 모두 제대한 미군 출신들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그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I have been briefed. We don't know where they are, but I want to reiterate, Americans should not be going to Ukraine now.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묶인 채로 러시아군 차량에 앉아 있는 사진입니다. 그들의 작전 지역 등을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러시아군 탱크를 공격하려다 포로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He really had this gnawing at his heart and this big burden on him to go and serve the people however he can. 지난 4월에도 미국인 1명이 실종됐는데요. 문제는 이들 모두 미군 출신이라서 러시아군에게 잡혔다면 상당한 고초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올여름 전력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가동을 중단했던 천연가스 화력발전소까지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유례 없는 폭염으로 올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일본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꺼냈습니다. 노후화 등으로 멈춰섰던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한다는 것. 바로 지바현 이치하라시에 있는 아네가사키 화력발전소 5호기입니다. 운전 개시로부터 45년이 지나면서 지난 3월 가동을 멈춘 것입니다. 밸브와 배관 등 도처의 녹슨 부분이 바로 노후화의 증거입니다.
다음 달 1일 재가동을 목표로 터빈축 등 설비 보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재가동을 한다지만 이미 한번 가동을 멈춘 만큼 곳곳에서 고장날 우려가 큽니다. 需給が逼迫している時というのは発電設備が一つ止まると、停電に直接つながってしまうので無事運転できるよう、頑張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러나 이 정도 대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만큼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벌써부터 절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 선박그룹 산하 후동중화가 자체 제작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총 길이 400m, 갑판 면적 24,000제곱미터로 축구장 3개 반만한 크기입니다. 지금까지 건조된 컨테이너 선박 가운데 가장 큽니다. 미국 성급협회의 등급 분류를 거쳐 극동 지역과 유럽 간 노선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这艘船的装载量跟原来的22,000箱相比，长度、宽度不变的情况下，装载量提升了超过10%，达到了24,000多标准箱的。 물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첨단 기술 덕분에 많은 적재량에도 불구하고 고속 운항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그 결과 연료유를 사용하는 23,000개급 컨테이너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하루 평균 38톤이나 감소시켰습니다. 후동중화는 현재 이 컨테이너 선박 9척을 수주해 6척을 건조 중이며 이 가운데 3척은 연내에 인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최북단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1971년 이후 겨울 평균 온도가 약 7.3도나 올라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은 더 짧아졌고 비가 자주 내려 눈사태 위협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스발바르 제도의 중심 도시인 롱미의 아르비에는 눈사태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Then in 2015, this avalanche came crashing down here. It hit 11 houses and 2 persons died. One of them was a little girl who went to kindergarten with my daughters. 이 사고로 지역 당국은 눈사태 위험 지역에 거대한 화강암 방지벽을 설치하는 등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큰 충격을 받은 주민들은 외지로 아예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기후변화 이미지로 녹아내린 빙상 위를 떠다니는 북극곰을 많이 떠올렸는데 실은 이 문제가 자연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최근 고유가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늘어도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자가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급한 대로 지하철역 이름도 팔고 있고 또 버스 정류소 이름까지 민간에 팔기로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김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연달아 3개 역 이름 옆에 또 다른 역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번 역은 을지로 4가 BC카드역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년간 33개 역 이름을 팔아 120억 원 가까이 벌었는데 최근 42개 역 이름을 추가로 팔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버스 정류소 이름도 민간에 팔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 정류소 10곳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성 훼손이란 우려도 있지만 서울시와 교통공사 모두 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 적자가 나는 걸까? 낮은 운임 구조 때문인데 운송 원가가 1,000원이라면 지하철은 576원, 버스는 599원만 내고 타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승객이 급감했고 최근 소폭 늘었지만 적자 해소엔 역부족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서울시가 버스조합에 4,500억 원 넘게 지원했고 대신 갚아야 할 대출금도 8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도 지난해 손실이 1조 원에 가깝고 누적 적자는 17조 원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7년째 그대로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지하철은 65살 이상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고 버스는 요금을 현실화한 대신 서울시가 승객에게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입니다. 원인 제공자 중앙정부가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만이 정말로
적자 규모가 얼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요금 조정해야 되는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커지는 경제 위기 우려에 요금 인상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 대중교통의 적자 운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1980년대 국내 대규모로 유입된 큰잎베스가 토종어류의 씨를 말리면서 생태계를 위협한 지 골칫거리가 된 지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외래 어종을 퇴치하기 위해서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새로운 방식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넓적한 몸통에 튀어나온 아래턱, 성인 손 2뼘 정도 길이의 물고기들이 힘좋게 무리지어 헤엄칩니다. 토종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생태 교란 외래종 큰잎베스입니다. 토종 물고기를 한 마리도 없어. 봤는데 베스밖에 없어. 속리산 국립공원 내 저수지에서는 20년 전부터 빙어 등 일부 토종 어류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베스는 천적도 없는 데다 수명도 10년 이상 길어 이곳 수생태계에서 급속히 번식했습니다. 잠수부들이 일일이 작살로 잡아온 기존 베스 퇴치법에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베스를 낚은 낚시객들에게 1kg당 10,000원의 지역 상품권을 주고 베스를 사들이는 수매 사업입니다. 첫 해에만 1,000여 명이 몰려 2,000마리 넘게 포획됐습니다. 잡게 되면은 잡은 만큼 그 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입소문이 타면서 올해도 한 달 보름여 만에 360여 마리가 잡혔고 지급된 상품권은 고스란히 지역 상권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획한 베스 1kg당 보험권 지역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시작된 큰잎 베스 퇴치법이 수중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어려운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6.25 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군인의 본분을 다했지만 힘겹게 일상을 버티는 호국 영웅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노병이 늦게나마 그가 치른 희생을 보상받았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그거 갔다 온 지 50년, 벌써 50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전우들 생각도 나고. 75살 노병. 비행기가 뿌리는 물이 그저 모기약인 줄 알았던 죄로 고엽제병 굴레에 50년이나 갇힐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힘이 들거나 뭐 거시가면 등어리에 여드름만 막 불켜요. 아, 뒤에? 네, 등어리에. 그렇게 해갖고 무지하게 가려워. 조국을 위해 희생했노라 떳떳하기엔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남은 건 누추한 집 한 채와 지금의 이병 월급에도 못 미치는 참전 명예수당. 그런 그에게 조국이 반세기 만에 통큰 선물을 안겼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고 또 기쁘지만 전우가 떠올라 다시 숙연해집니다.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 전쟁터에서도 함께 했던 70년 지기를 5달 전 떠나보냈습니다. 고엽제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돼. 예, 머리가 붓고져. 하면 할수록. 노병은 그가 젊었을 때 한 희생을 기억해달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령이 된 전우들이 보고 싶을 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간 전우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소.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시간당 30에서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최고 150mm가 넘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50에서 100mm 정도입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나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고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지난 밤에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서울도 아침 최저 기온이 25.4도로 올해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전주와 광주, 대구가 2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1도에서 4도 정도 낮겠지만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 다습한 공기가 몰려오면서 당분간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